지금 이걸 보려고 지금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네, 탄핵 카드 이야기. 예, 탄핵 카드. 이 무성대장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카드를 먼저 꺼냈다는 얘기인데 오늘 오전 아니죠.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과 원칙과 기준은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야당이 아니라 탄핵이란 두 글자를 김무성 전 대표, 여당의 중진이 먼저 꺼내서 좀 관심이 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탄핵도 관련해서 향후 전국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무성 전 대표가 여당에서 먼저 탄핵이란 걸 꺼냈는데 야당에선 지금 퇴진, 뭐 하야냐 탄핵이냐 뭐 이렇게 갈림길인데 여당이 먼저 명확히 얘기했어요. 저희 국민의당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 퇴진의 의미는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 겁니다. 네. 하야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고 예. 탄핵은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하야를 지금 하냐? 이건 저는 굉장히 오늘 또 이 광화문 100만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처리 문제는 고심하고 있다. 이건 대통령이 시간 벌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야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18대 국회에서 소위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제가 협력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수정안을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은 우선 표결로 200표 이상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절차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200표 이상이 표결 확보돼야 되는데 예. 지금 야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성 무소속 의원을 합치더라도 17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30표 이상이 건너와야 되고 예. 안정적으로 보려면은 40표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야만이 탄핵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부결돼 버리면 면죄부 주는 거거든요. 네. 아하.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새누리당에서 비박에서 나와라. 이걸 물밑에서 얘기를 했고요. 설사 우리가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결되려면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은 예.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7,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그렇죠. 이러니까 무엇이 왕도인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버리면은 황교안 총리가 만약 탄핵됐을 때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저는 대통령이 먼저 탈당하고 예. 네. 3당 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기에서 중립적인 총리를 추천해가지고 국회에서 인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세 번째는 조각을 하는데 최순실, 우병우 사단을 제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으면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상황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야당 쪽으로 보면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않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네. 국민의당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천정배, 정동영 등 이쪽에서는 탄핵을 이미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예. 그걸 합쳐서 퇴진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하야는 절대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팔을 걷어붙이려면은 새누리당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예. 더 중요한 것은 거국 중립 총리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거급 중립 중립총리요. 예. 아주 문제가 좀 만약에- 많이 복잡한데요. 만약에 예. 탄핵해놓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죽 쏘서 개 주는 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패널 분 중에 하정대 국장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박지원 대표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탄핵을 주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하야를 하거나 질서 있는 하야를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먼저 탄핵을 주장하게 된 거는 그것은요,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주장했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제가 없어서요.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 야당의 표가 다 합쳐도 171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200표 이상을 가져오려면은 새누리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변화를 우리는 오늘 대책회의에서도 중시하고 있고 그쪽을 접촉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지금 30표 이상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워낙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새누리당 쪽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으실 테니까 예. 살짝 우리도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달돼 온 건 없나요? 그것은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물밑에서는 않겠다. 얘기가 그러나 나오나요? 제일 선결 조건이 네. 총리를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로 뽑아놓고 탄핵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중립내가 거국 총리를 뽑아놓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표가 확보되더라도 그러면 어제 주최 측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대규모 집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청와대가 앞으로도 입장 변화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에이펙 총회도 못 가고 그거 어렵잖아요. 지금 일본 수상은 미국 간다는데 예. 겨우 전화 한 번 하고 마치 미국에 인정받은 것처럼 모든 불안을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성난 민심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만이 예. 질서 있는 퇴진이 되건 질서 있는 하야가 되건 질서 있는 탄핵이 되든 되는 거지 그 모든 선결 조건은 총리의 교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또 그거에 또 집중하다 보면 정치적인 발언, 대통령의 청와대 뾰족한 대안 이런 거 다음 주에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은 그 파렴치한 비리 행위가 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믿는 것은 원칙 있는 대통령이다. 최소한 돈 관계는 깨끗한 대통령이다 했는데 네. 예. 그 두 가지의 모든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한 당사자로서 예.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저는 불안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고 알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는 하야, 천정배, 정동영은 탄핵을 주장했던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결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었는데 혁장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대통령이 지금 하야, 퇴진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야당이 그러면 탄핵에 나서야지 왜 안 나설까 이렇게 그거밖에 상당히 없으니까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왜 오히려 비박계 여당 쪽에서 먼저 탄핵 카드를 꺼낼까? 이게 상당히 궁금할 텐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요. 아까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도 해야 되지만 물론 새누리당의 비박계 여러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물밑에서 국회에서 얘기가 의결되는 되고 건 별 있다면서요. 문제가 없지만요. 예. 이게 결국은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거고요. 네. 탄핵이 실제로 결정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9명 중에서 현재 여당 성향이 거의 7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 성향은 사실은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6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만 이게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것도 6개월, 최장 6개월까지 걸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이에 논란도 있고 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야, 이 정도 가지고는 탄핵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야당 쪽에서는 하야를 하되 바로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내에 대통령을 뽑는 알겠습니다. 그런 아주 급한 일이 이루어지니까 질서 있는 하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최순실 정국 때문에 2,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탄핵이 되면 또 6개월 동안 더 못하는 거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적이 나오듯이 그렇다면 이제 총리가 모든 국정을 대행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총리와 지금의 황교안 총리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지금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참 역설적이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사퇴를 안 하고 정 그렇다면 탄핵하라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탄핵을 부정적으로. 오히려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절차적으로도 그 헌법 재판소로 갔을 때 4개월에다가 또 1, 2개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국면 전환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고요. 단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 여당 성향의 그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매우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도 물론 법적인 해석을 하지만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국민 감성을 상당히 고려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요, 결국은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그 얼마 전으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복귀하면 그 당시 최순실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경천 동지할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서도 누구도 하야 탄핵 소리를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어떤 대규모 어떤 국민 집회라든지 이런 상황을 하면서 예. 이제 하야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 됐고 조금 있으면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라든지 아니면은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가 예. 정말 계산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박 지도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워낙 사퇴하라 내려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을 그어서 사퇴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지금 부분. 여전히 이정현 대표는 어쨌건 지금 상황을 좀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국내각 총리까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사퇴를 하겠다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 갔을 때 입장과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야냐 네. 탄핵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둘 다 퇴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끌고 가보겠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계시면 더 수습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거의 사실상 버림받은 상황에서 네. 뭐 이정현 대표가 그 사이에 논란이 됐던 발언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연설문 유출됐을 때도 나도 친구한테 보여준다는 얘기도 하셔서 또 한 번 온 국민이 분노를 하게 했고 이런 과정에 사실 이정현 대표도 중심에 있는 분이 본인이 사퇴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니까 저 오늘 인터넷 댓글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도 물론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있다는 것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가
소위 버티고 계시면 이 상황은 수습이 될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게 무슨 뭔가 조건을 걸고 이게 해결이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하실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100만 그 군중들의 함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새기는 건 뭐 지금 진짜 더 되새기는 건 청와대가 할 일이면서 옥장님 하야도 안 할 것 같고 탄핵도 오래 걸리고 그럼 계속 청와대는 이렇게 수세적으로 뾰족한 묘수 없이 계속 가겠네요. 이게 지난달 24일부터 본격화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정국이 이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저는 뭐 다음 주 안에 어떤 가닥을 잡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네. 계속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하야를 해서 그것이 단계적인 하야론이든 뭐 즉각 하야든 간에 하야를 하게 된다면 네.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물꼬가 트이겠지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러면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정이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비박계가 뭐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 뭐 이런 이 국면 자체도 이미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났고 그리고 지금 뭐 이선호 텐이 뭐 탈당이니 이것도 이제 지난 얘기고 결국 국민들이 보기엔 대통령은 하야나 탄핵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박계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갈 거냐 갈라설 거냐 이 고비가 지금 이제 온 알겠습니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비박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비박 얘기가 나왔는데 김무성 전 대표 말고도 오늘 이 사람도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대통령도 당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당도 모든 걸 그냥 던져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러면 이 나라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개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퇴진, 하야 이런 정확한 단어 안 썼지만 결단이라는 말이 결국 그 말이죠. 아니, 저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우리 김종석 앵커께서 그때가 분수령이라고 하셨고, 오늘 또 소국장님은 다음 주에 또 이제 분수령이 올 거다 그랬는데, 분수령 천지네. 정말 예. 시간 벌기 작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비박계가 중요한 건 맞는데요. 다들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맞긴 맞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친박계 지도부 물러나라 아니면은 뭐 이제 퇴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분당의 각오로 비박계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 얘기는요, 네.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 틀린 얘기는 없지만 그러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을 해체하겠다라는 각오로 비박계가 그럼 먼저 탈당이라도 하든지, 지금 대통령 탈당하라 그러는데 새누리당이 없어지면 대통령 탈당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내가 죽을 각오로 정말 국민들과 지금 어려운 민생과 외교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한다면 뭔가 움직여줘야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탄핵 말씀을 했는데 그럼 본인이 탄핵 발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박계가 분명히 해야지. 그냥 다 거룩한 말. 여태까지 친박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끌려오다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데 행동 없이, 제가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누리당 누군가가 돌진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당이 바로 그 새누리당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네. 예. 저 옳은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 지금 저 비박계의 하나의 그 중심 주자라고 하는 분들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라고 강력히 강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도 오늘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개가 없다, 비박 개가 없다, 그냥 각자 개인일 뿐이다. 이게 결국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요, 정 의원님? 아니,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 당시에 우리 하국장님 아시겠지만 친박보다 비박이 솔직히 더 많지 않았었습니까? 개가 없죠. 근데 지금이라도 그걸 설득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차원에서 새누리당보다, 지금 새누리당을 머리에 이고 있는 한 내년 대선이고 뭐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단을 내려야지. 비박 개가 없다 그러는데 언제는 뭐 비박 친박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그 뭐 네. 무슨 비박계든 친박계든 탈당이든 국민들은 지금 이게 관심 있는 게 사실 아니고 대통령이 진짜
퇴진할 건지 하면 어떤 방식인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버티면 국정의 공백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하 국장님. 뭐 비박계도 뭐 그러면 청와대랑 마찬가지로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박계가 탄핵 카드를 먼저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만약에 대통령을 비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에 탄핵을 주도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내고 여기 국면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난국에서 새누리당이 일단 비박계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어차피 여기서 친박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같이 갔다가는 다음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탄핵 얘기를 꺼내고 또 탄핵을 해가지고 만약에 절차가 간다 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새누리 비박계 입장에서는 다시 새를 추스려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또 내세우고 또 야당하고 같이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지금 만약에 바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비박계열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5%로 떨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 과연 새로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탄핵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정현 대표에게도 잠깐 했는데 오늘 저 얘기를 해서 자막 같이 보시겠습니다만 중립 내각 출범 시 즉시 사퇴를 한다는 건데 뒤집어 보면 중립 내각이 출범을 안 하면 사퇴를 안 하겠다. 내년 1월 21일 물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단히 먼 얘기 같거든요. 소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전대를 하더라도 친박 중심이니까 뭔가 또 다시 한번 도모하겠다 이런 심사 아닙니까? 1월 21일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금 저거 국민들이 저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 현실화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본다면 이 비박계가 만약에 새누리당을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뭐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전개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전개 재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판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나왔던 시나리오대로 국민의당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단 야당의 대표들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탄핵이라든지 하야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헌 문제까지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오늘 밝혔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여야가 만나면서 빨리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결론을 빨리 내고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해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편으로는 가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거치는 그것과 별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하야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어떤 기간을 딱 정해서 이때까지 결단을 안 내리면 우리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2달 걸렸습니다. 2달. 소추해서 결론 나기까지 2달. 생각보다 뭐 6개월만 엄청나게 그러네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네. 그냥 식물 대통령 비슷하게 시간을 계속 가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야할 생각이 정말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과연 즉각적인 하야나 만약에 뭐 다른 절차를 밟았을 때 혹시 정국이 혼란스럽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질서 있는 하야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하면은 하야를 바로 하게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차기 정권을 담당할 사실은 대통령 후보자도 그리고 거기에 내각 총리 할 사람들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정권은 그 다음날 바로 어떤 인수위를 만들 기회도 없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뛰어들어야 집권, 되는 거예요. 예.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질서 있는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야당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의 비박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질서 있는 하야가 뭐냐면요. 먼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책임 총리를 서로 합의로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과도내각 여러 장관들을 다 임명해서 그런 적합한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조기에 대선을 치르겠다 해가지고 대선을 치러 나가고 어느 정도 되면 대통령이 거기서 하야를 하는 방식 잠시만요. 이 방식으로 말씀 끊어주셔서 질서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으면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은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은 개인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글쎄요, 예.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 국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하야를 하더라도 바로 하야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가면서 하야하라. 이런 얘기가 그런 뉘앙스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 의원, 이정현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지금 그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소위 정치인의 촉이 있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하야가 됐든 질서 있는 하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면 하야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폭력 시위로 몰아내겠습니까? 그건 21세기 대한민국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탄핵 절차를 밟더라도 네.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교안 체제로 가속 갈 생각이 없다면 그런 면에서는 아마 여야가 다수의 의원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불과 한 달도 안 된 동안에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2달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 대표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프로를 보고 있다면 18대 국회를 같이 한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이정현 대표부터 진짜 대통령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쓴소리 한 번이라도 하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1월 21일이 아니라 11월 21일도 사실 짧게 멀리 느껴지는 시간인데 이게 우리 정치사에 본다면 하야와 탄핵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하야는 3번이나 있었고 탄핵은 1번 있었는데 예를 들면 4.19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네. 하야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벌써 한 5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2달 만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어요. 50년 전에도. 그런데 저는 50년 전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광화문 촛불 집회나 기타 등등 굉장히 성숙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뭐 하야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되지만 상황 자체가 이미 그렇게까지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나 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온다면 그 헌정이 막 전체로 다 중단되고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 그냥 뭐 중립내각이 총리가 있어서 어정쩡한 이상한 상황이 앞으로 한 1년 4개월 가는 것보다는 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됐으면 빨리 거기에 대해서 헌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밟아서 시스템 자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네. 차라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은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상황의 지금 보면은 위기에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 100만 명의 국민이 도심에 나와가지고 촛불 표심을 펼쳤는데도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대변인이 발표한 거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 하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국민 모두가 지금 난감한 상태가 돼가지고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중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를 검찰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20일 이전에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속 기한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이전에 기소를 해야 되고 대략 검찰은 현재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의 혐의뿐만 아니고 대통령을 형사 입건할지 그리고 혐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무혐의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이 774억을 직접적으로 재벌들한테 강요를 해서 돈을 거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만약에 발표를 할 경우에 네. 국민들의 공분은 배나 더 이번 지난 토요일보다 커질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 이런 데의 태도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 최순실 씨 얘기로 돌아와서 적용된 혐의가 2개밖에 없다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참 맞지가 않아요. 지금 검찰이 가장 고민일 게 그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의 공범 그리고 사기 미수였죠. 사기 미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본인이 착복한 재산이 아직까지 검찰이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예. 미수잖아요, 미수.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횡령죄나 배임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나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본인의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돌렸다라는 게 일단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3자 뇌물공여죄 공범까지는 적용을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눈높이는 맞출 텐데 네. 그렇죠. 과연 검찰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재벌 총수를 다 들어간 것도 역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건 특히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재단으로 돈이 가게 만들었던 거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한 상태에서 그 정도의 혐의로만 기소하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영장기재 범죄 사실만으로 들어가면 실형 선고도 어렵습니다. 최순실 이게 혐의 과연 얘기 그런 뭐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개밖에 예.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혐의 없는 것도 얘기했지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분 얘기 쭉 들어보니까 뭔가 대단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장기전이 될 것 같다. 겨울이 또 후딱 이것 때문에 갈 것 같다는 생각까지 아주 암울하네요. 저도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도 정말 속 시원한 결론은 안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 잡히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뭐 정유라가 어떤 말을 했고 이 모녀가 어떤 갑질을 했고 이거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렇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가 경쟁력 13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강남 아줌마를 불러다가 이렇게 연설문을 했나는데 이거를 뭔가 적용하기에는 매우 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그런 헌법적인 권한, 그리고 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중한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아마 시간이 흘러가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갑갑한 것이죠. 사업장님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검찰에서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에 이제 참고인이라고 하고 아직 어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혹시 무혐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보시면은 대기업들의 사람들의 7명을 똑같이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독대한 게 아니고 그 기업에 있는 주요 민원사항, 주요 관심사항 등을 모두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드리고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수를 적게는 한 게 아니라 200억이 보면은 삼성 204억, 현대 128억, 알겠습니다. SK 110억 이렇게 거액을 하게 될 때 대통령이 독대를 한 거는 그냥 여러 사람을 17분을 한꺼번에 했을 때 충분히 그거로서 모자랐기 때문에 독대를 하고 관심사항을 듣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호 재벌들도 자기의 민원을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 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포괄적 뇌물죄에 거의 다 모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볼 때는 모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 다음 날 네 분과 함께 핵심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